안녕하세요. 먼저 바쁘신 와중에 오늘 학부모총회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부모총회 사회를 맡게 된 한양공업고등학교 교무부장 황준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이 한양공업고등학교에서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학교의 교육의 방향성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학년도 학부모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양공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국현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김은정 교감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한양공업고등학교 양국현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공고 신임교장 양국현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귀한 자리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학교가 올해 개교 80주년이 되다 보니 여러분이 계신 곳이 많이 누추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렇지만 우리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한 100여 분에 되시는 우리 교직원들은 열정으로 똘똘 뭉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어느 학교 선생님보다도 그 부분은 뛰어나다고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학교를 믿고 부모님들께서 자제분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를 믿고 보내주신 자제분들을 정말 내실 있고 착실하게 지도를 해서 3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1년 후에 졸업할 때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오늘 짧은 시간,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서 이쯤에서 인사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발표하는 주요 부서장님들의 의견 많이 들어보시고 또 각 과에 가셔서 각 과의 운영 실태랄지 이런 것들 많은 정보 얻으셔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교 소개 학부모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양공업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미래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사랑의 신천자 육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바른 인성을 갖추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이 되어야 하고, 교사는 실력을 겸비하고 열정으로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학생, 교사, 학교가 모두 힘을 맞춰서 우리 교육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양공업고등학교는 총 6개의 학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정보과, 디지털 건축과, 스마트 융합기계과, 스마트 전자과, 친환경 자동차과, AI 컴퓨터 과학과 총 6개 학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과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또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 구성은 1학년은 10개의 학급, 2학년 9개의 학급, 3학년은 12개의 학급으로 총 31개의 학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53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졸업생 누적수는 64,304명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공업고등학교가 속해 있는 한양학원 산하에는 한양대학교, 한양중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양사대 부속고등학교, 한양사대 부속중학교, 한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의 표창 및 특색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학년도 진로교육 우수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24학년도 국방부 군특성화고 우수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색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유망 분야 고졸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현장 적응력과 실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학교 정규 교육과정 외에도 별도로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미래 산업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스마트 건설정보과, 스마트 전자과, 친환경 자동차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특성화 사업은 군 맞춤형 군 기술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임기제 부사관으로 입대한 후 군 복무 중에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차량 정비 그리고 자주포병을 학급을 운영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들을 기르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스마트 융합기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 양성 추진과 운동부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국제 공동 수업과 국제 교류를 통해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만, 호주에서 국제 공동 수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외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또한 축구부와 산악부는 대외적으로 우리 학교를 널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 제56회 대통령기 전국 등산대회 금메달, 동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3연패 달성하였고요. 2024학년도 제48회 문화체육관광기 장관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3위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에는 백운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의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는 입학식, 시업식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도 2025학년도 신입생 196명의 학생이 새로운 첫 시작으로 입학식에 참여하였습니다.
또 3월에는 학부모 공개 수업 및 학부모 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학교 소개, 학과 안내,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에는 1학년은 수련회, 2학년은 수학여행, 3학년은 졸업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때는 학교에서 벗어나 교회에서 추억을 만들고 새로운 경험을 쌓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5월에는 체육 한마당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만큼은 모든 학생들이 경쟁과 협력을 배우고 함께 뛰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5월에는 일본 자매학교 교류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로 51주년 교류 행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매년 양국의 학교에 방문을 하고 이렇게 환영 행사를 갖고 홈스테이 등 교류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양한 문화를 소통하게 됩니다. 9월에는 개교 기념식이 있습니다. 올해 80주년 개교 기념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양공업고등학교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10월에는 한양제가 열립니다. 한양공고 축제인데요. 이때만큼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학생들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장기자랑이 있고 e스포츠 대회, 또 먹거리 부스, 찬조팀 공연 등을 통해서 이때만큼은 모든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또 1월에는 졸업식과 종업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더 큰 꿈을 향한 출발의 시작으로 졸업식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학교 행사를 안내해 드렸고요. 다음은 우리 학교 1학년부터 지금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저기 아래쪽에 있는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면 먼저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요.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에 도달한 학생들은 학점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미도달한 학생의 경우에는 보충 지도, 추가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모두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점을 취득하게 되고 3년간 최소 192학점 이상 취득 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고교 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적용이 돼서 지금 선택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를 하고 있고요. 2025학년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학점 이수에 대한 인정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3년간 192학점 이상 취득 시 졸업이 인정이 됩니다. 이때 이수 기준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과목에 대한 이수 기준과 그리고 창의 체험 활동에 대한 이수 기준이 있습니다. 과목에 대한 이수 기준은 과목 출석률이 실제 수업 운영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이 되어야만 충족이 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도 마찬가지로 3개년 동안 3분의 2 이상 출석이면 학점 취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최소 기준의 미충족 시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고 해서 만약에 과목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 미충족 시 또는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 미충족 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각 교과에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충 지도라든지 추가 학습을 통해서 이수하게 되면 그 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점제, 고교 학점제 성적 산출 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9등급제 기존과 같고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도 성취도와 석차 등급을 함께 기재하여 대학에 제공되는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요, 교내에 다양한 장학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품행이 단정하고 또 학업 성취도가 높고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시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도 집에서 우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서포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연수 중에 하나로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당구장 표시 보시면요,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 청탁이나 금품, 선물, 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법적 벌칙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방법은 안내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 찬조금 근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 발전기금 회계 또는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 금품을 말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운영위원회 개념 및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 참여를 위한 심의 및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사항으로는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또 회계 예결산,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올해도 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였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4분,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3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3학년 졸업에 따른 임기 만료로 3분의 학부모위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홍정은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김성옥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방인선 위원님이십니다. 황연주 위원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부모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의 회원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이며 누구나 학부모의 회원입니다. 오늘 임원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각가로 이동을 하셔서 학급 임원, 그리고 학과 임원, 그 다음에 총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모든 학부모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 특성화 부에서 취업 역량 강화를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취업부장 윤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그 타이틀대로 취업 역량을 강화를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지원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지원하냐면 여기에서 지금 타이틀에 지금 한양공고 13년간 합격 현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가는 학생들을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3년간 대기업을 143명, 그다음에 공무원을 260명, 공기업을 66명 보냈습니다.
연도별로 보시는 바와 그래프에 나와 있는 바와 같고요.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LH도 있고 그다음에 코레일도 있고 석유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따가 마지막에 그 계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여태까지 저희가 했던 실적을 학부모님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고 해가지고 일단 기업에 합격을 하면 기업을 먼저 들어가면 한양대학교 에리카나 아니면 이렇게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학교 여기 한양대, 가천대, 한국공학대, 그다음에 수천양대, 명지전문대 이렇게 보내셨고요. 그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중소기업 중기부에서 중진공에서 우리가 중기부에서 이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마다 1년에 한 번씩 승인을 받는 거고요. 저희 학교는 지금 20년 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에 맞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기업을 보내거나 뭐 이렇게는 하지는 않고 있지만 중소기업 중기부 양성 사업에 대한 그 예산 가지고 공무원도 사실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공기업 학생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학생들도 우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고 그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직업을 찾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면접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에 있는 173개교 대상으로 평균 1억 3천 정도 평균 금액입니다. 학교별로 차등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취업 맞춤반이라는 것을 이제 운영을 하고 학생들이 이제 돌아가서 학부모님들께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 이제 학생들한테 또 안내를 할 거기 때문에 취업 맞춤반이라고 하는 것은 3학년 때 올라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말 그대로 회사를 미리 결정을 하는 겁니다. 미리 결정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그 직무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현장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취업까지 연계가 되고 이것을 수료를 다 하게 되면 연말에 거기 이제 베네핏으로 국외 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포션이 직업계고 현장 실습입니다. 직업계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모두 이것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은 굳이 가지 않아도 되지만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교육이 우선이기 때문에 취업을 반드시 옛날에 공상고 시절에 취업을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육 과정 안에 있는 겁니다. 교육 과정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 실습을 갔다 왔는데 난 대학 갈래요. 뭐 상관없습니다. 현장을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하지만 갔더니 나는 이 회사하고 좀 적성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선택해서 직업인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은 그러하고요. 현장 중심 요게 이제 중요한데 예전에는 근로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습 중심이기 때문에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배우러 가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리긴 한데 일을 막 생산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생산을 어떻게 하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장 60일, 3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실습은 3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마지막에 산업체 채용형 현장 실습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이제 산업체 체험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과에 지원을 해서 그 학과에 있는 학생들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가서 보고 그다음 잠시 이렇게 우리 뭐 엑스포나 이런 데 가서 관람도 하고 그다음에 회사도 방문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다른 얘기는 잘 안 듣다가 요 부분 오면 이제 반짝하는데
취업 연계 장려금이라는 거 있어요. 학생 1인당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어떤 이유로 주는 거냐면요. 취업했다고. 그냥 취업을 했는데 돈을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근데 한꺼번에 주지 않고요. 200만 원을 먼저 주고 얘가 조금 쭉 다니다가 6개월을 넘었어요. 그러면 2차로 또 300만 원을 완납을 해서 500을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현장 실습도 말씀드렸잖아요. 현장 실습에서도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학교를 떠나서 현장 가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나라에서 그다음에 기업 세 기관에서 분담해서 우리 최저일 시급 정도가 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습비라고 해가지고 수당을 받게 됩니다. 요거는 빠르게 좀 안내해드리면 2025년 공무원 고졸 채용 일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학부모님들께서 여기에 있는 잘 안 보이시니까 이따가 이제 사이트 보여드릴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다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공무원이라든지 이게 처음에는 많이 하다가 이제 기관에서 좀 덜 뽑다가 막 많이 뽑았다가 이렇게 막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새로 생긴 공무원이 저희가 주로 하던 공무원들이 이제 서울시 지방직, 경기도,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 국가직 이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국가직은요. 과목을 보시면 국어, 영어, 한국사잖아요.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냥 수능을 준비하다가 이거 한번 보고 오면 됩니다. 그렇죠? 보고 오고 시험을 잘 봤다? 그러면 가시면 돼요. 그냥 합격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국가직은 그렇게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다. 군무원입니다. 군무원. 군사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군무원은 잘 아시다시피 군대에서 행정을 보는 역할을 하는 건데 국가직하고 동일합니다. 시험도 동일한데 시험 기간이 달라요. 날짜가. 그래서 둘 다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그냥 수능 공부해요. 그러다가 국가직도 시험 한번 보고 얘도 시험 한번 보고 그러면 셋 중에 되는 애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입니다. 요거 알리요. 여기를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공기업 기관 분석 사이트라서 모든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마지막으로 저희 특성화부는 여기까지 안내 드리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로상담부에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진로상담부장 박동진입니다. 우선 진로상담부의 슬로건은 마음, 꿈, 목표를 위한 책임 교육입니다.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보살피고 보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클래스 공감 상담실입니다. 제가 또 전문 상담 교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려운 고민, 마음의 어려움들을 경청하고 또 공감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렇고요. 대상은 학생 또 학부모님들 또 자녀 이렇게 지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언해 드리고 정보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영역은 심리 정서, 관계 소통 등 여러 가지 영역이 있고요. 주요 활동은 개인 및 집단 상담, 학급 단위 교육, 인성교육,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진로상담실입니다. 저희는 진로 전담 교사가 있고요. 진로상담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학생, 학부모님들 좋은 양질의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진로 탐색, 진로 적성, 진로 진학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 검사, 진로 체험, 진학 설명회, 캠퍼스 탐방 등 올해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목적은 학생 사례별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서 정말 긴급한 위기 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종합적으로 학습, 진로, 정서, 생활, 유형별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년차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선도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입니다. 선생님과 학생 간의 원활한 교류 활동과 학생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제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담임 선생님 또 학생 이렇게 교류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하고 유쾌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사 멘토링, 교육적 상호작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교육 소외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고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운영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그 진로상담부에서 이 알림이를 매우 많이 보냈습니다. 사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게 저희의 의무이고 방과 후 학교를 학생들의 의견 또 학부모님들의 의견 그리고 또 교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끼와 재능을 살린 기초학력 증진과 전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4가지 유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기초 튼튼 강좌가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과학 등 보통 교과 분야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유형 2 전공 튼튼 강좌입니다. 전공별 역량 강화와 자격증 또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공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형 3입니다. 진로 튼튼 강좌라고 해서 공무원, 공기업 또 정보 활용 분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 4입니다. 끼와 재능, 적성을 키워줄 수 있는 특기 적성 분야, 예체능 분야 강좌가 있습니다. 자율학습실 운영입니다. 가칭 꿈길 학당으로 이름을 지어봤고요. 면학 분위기 조성 및 학력 증진을 위해서 본관 2층 자율학습실을 안락하게 꾸몄습니다. 전담 감독교사가 상주할 예정이고요. 이 안락한 시설과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학생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참여 신청을 받고 그 학생들을 정성껏 지도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있고요. 장애인 장애 감수성,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바탕으로 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 존중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부모님들의 관심 있는 경청, 그리고 자녀의 감정, 공감, 그리고 자살 징후나 자해 징후가 있으면은 반드시 담임 교사, 상담 교사, 또 정신의학과적인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장차 이 자녀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들 또 학교 생활의 어려움들을 좀 해소할 수 있고 명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학부모 특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때 공지가 되면 여러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분이 계십니다. 저희 진로상담부에서 진로 진학에 대한 상담과 업무를 맡고 계시는 이은자 진로 전담교사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본교 진로 진학 상담교사 이은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 가운데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특성화고 대입 진학 지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떡하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째, 2026학년도 대입 일정, 둘째, 특성화고 특별 전형의 종류, 셋째,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넷째, 본교생 진학 현황입니다. 2026학년도 대입 일정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3학년 학생들은 어느 대학에 원서를 넣을지 여름방학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2026학년도 각 대학별 입학 전형이 다 나오지 않은 관계로 2025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특성화고 특별 전형 모집 인원은 3,215명이고 수도권에서 1,182명을 선발합니다. 특성화고 특별 전형 수도권 모집 대학교 인원입니다. 특성화고 특별 전형은 모집 인원이 적습니다. 지금부터 특성화고 특별 전형 주요 유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성적으로만 학생을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 대학입니다. 가톨릭대, 강남대, 대진대, 명지대, 삼육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 및 비교과 성적으로 학생을 뽑는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대학은 가천대, 건국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이 있습니다. 기회균형 선발 안에 우리 특성화 고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만 선호하는데 특성화고 특별 전형 지역 거점 국립대를 추천합니다. 학부모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 주요 대학 공대를 졸업하면 대부분 지방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현대는 울산, 삼성전자는 평택, SK 하이닉스는 청주나 이천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지역 거점 국립대 졸업생은 지역 할당제로 공기업과 공공기관 취업에 유리합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은 8개 대학이 있으며 모집 인원은 276명입니다.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충남대 등이 있습니다. 특성화고 특별 전형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는 전남대가 가장 많이 모집하며 전북대와 충남대는 단계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특별 전형 안내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전형입니다. 바로 재직자 특별 전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취업 후 진학 전형이라고 합니다. 이 전형은 특성화고 졸업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재직 경력 18개월, 군 복무 18개월 경력이 필요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본교 취업반에서 취업을 준비하여 취업한 후에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에 본교 졸업생들이 이 전형으로 대학을 많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전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 4년제 8개 대학교, 전문계 7개 대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4년제는 3년, 전문대는 1.5년 만에 졸업을 합니다. 등록금은 1학년 전액, 2, 3학년은 반액 지원됩니다. 이 전형은 1학년 때는 대학교에서 주로 공부를 하고 2, 3학년 때는 주중에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주말에 대학에서 공부합니다. 설치 대학교는 아까 취업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양대 에리카, 가천대 한국공학대,
순천향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진학과 취업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는 크게 교과와 비교과로 나눕니다. 교과는 말 그대로 학업 성적이고 비교과는 행동 특성,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이 들어갑니다. 교과는 모든 교과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500자로 기록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행동 특성과 자율 활동에 대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각각 500자로 기록합니다. 이 자료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개인 봉사 활동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특히 1, 2학년 때 교과 성적이 대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2학년은 이번 중간고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3학년 때는 전공 교과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취도 등급만 반영됩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교과 성적만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교과 및 비교과를 반영하여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성적, 인성은 대학에서 출결로 반영합니다.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평가합니다. 출결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다음은 본교 졸업생 진학 현황입니다. 2025학년도에 205명이 졸업하였으며 2025년 1월 13일자 통계로 42%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4년제 47명, 전문대 40명이 진학하였습니다. 주요 대학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그럼 성공적인 학교 생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각 조퇴 결석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출결은 취업과 진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학교 교육활동 적극 참여입니다. 이번에 방과 후 활동이 33개가 개설되었습니다. 또한 본교 야간 자율학습에 85명의 학생들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은 수업 끝나고 학원에 갑니다.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방과 후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과 후 활동에서 전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여 열심히 공부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입 전형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센진학 나침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입 전형 사이트 어디가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두 사이트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으로 간략하게 학부모총회 대입 진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생활지도부장 김규태라고 하고요. 시간 관계상 정확하게, 간략하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생활지도부에서 학부모님께 안내드릴 말씀은 일단 첫 번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한 학기에 1회씩 의무적으로 학부모님들께서 들으셔야 돼서 제가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인데요. 이거는 한번 학부모님께서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의 유형인데요. 요즘에는 신체 폭력이나 언어 폭력은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가장 저희가 접수가 많이 되는 것들이 사이버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친구들끼리 톡방이나 채팅방에서 욕을 하거나 그런 놀리는 행위를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요즘 실정입니다. 이렇게 다른 폭력의 유형들이 있고요.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피해 관련 학생이 저희 생활지도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교육청에 접수보고를 올립니다. 올림과 동시에 피해 관련 학생과 가해 관련 학생 양쪽 학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사안 조사가 들어가는데요. 사안 조사는 저희가 학교 폭력 담당 교사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돼서 조사관 분들이 와서 아이들을 만나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학교 폭력 전담 기구 심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이 학교 폭력 사안의 중대함과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할지 아니면 조금 이거는 중대한 사안이니까 교육청에 심의위원회 요청을 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회의라고 봐주시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2026학년도부터는 대입 있지 않습니까? 전국의 모든 대학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이 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담기구 심의를 해서 교육청으로 가는 중대한 사안이 나왔고 이 사안에서 조금 높은 징계 사안에 해당되는 징계 조치가 내려오면 이게 2년부터 4년까지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지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나왔다. 하지만 4년이 나왔다. 그럼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이때 조치사항 기록이 있으면 대학교에서 이 점수로 감점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아예 높은 수도권 대학은 아예 부적격으로 지원 자체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2026학년도부터는 더욱더 교육청에서 그리고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의 중대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교육청으로 가는 4가지 조건인데요.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발급이 된 경우, 재산상의 피해가 일어났는데 즉각 복구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학교폭력이 좀 지속적으로 괴롭힘이 있었던 경우, 만약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해 학생이 신고를 했는데 이 피해 그 사실을 신고한 이유만으로 욕을 한다거나 찾아가서 때리는 그런 보복 행위가 있을 경우는 이거는 저희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서 반드시 교육청으로 이관됩니다. 그리고 4가지 조건이 해당이 안 되는데 피해 학생이 교육청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하게 되는데요. 근데 뭐 경미한 사안인데 피해 학생이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랑 계속 연락을 하면서 저희가 이러한 사안들을 다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1호부터 9호까지 교육청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인데요. 6호부터 9호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생활기록부의 삭제가 바로 가능하지 않은 이런 징계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생활지도부에서는 아이들의 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 생활평점제를 운영하는데요. 저희 ER림을 통해서 저희가 상벌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줄 때는 내용 및 사유를 안내하고 일주일 이내에 학생들이 이의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벌점 항목을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교권 침해나 정당한 선생님의 반복적인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들은 저희가 벌점 5점씩 정당한 지도에 대한 불응 행위로 벌점이 나가는데 이러한 것은 상점으로 상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벌점 20점에서 30점 미만은 저희가 바로 생활교육위원회 회부에서 교내봉사 3일 한 다음에 10점을 상쇄해주고요. 벌점 30점이 넘어갔다. 그럼 사회봉사기관에 의뢰해서 외부에서 사회봉사를 받고 15점당 5시간 실시한 다음에 15점씩 상쇄해줍니다. 상점도 잘 받으면 저희가 생활평점제 최우수상이라고 저희가 학급별 한 반에 한 명씩 상점이 가장 높은 학생들한테 최우상을 주는데 이것은 이제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돼요. 생활기록부에 이런 우수상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 벌점제인데요. 시간관계상
이거 넘기는데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생활에 들어가시면 학교 재개정이라는 또 들어가시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생활 규정을 다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다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시간 되실 때 확인하시면 더욱 숙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흡연입니다. 흡연은 1회차에는 저희가 경고 조치와 서약서를 받고 5일 동안 교내봉사 실시하는데 2회차부터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방문을 하셔야 돼요. 교내봉사뿐만 아니라 담임선생님, 저 생활지도부장까지 받고 사인을 받고 가셔야 되고 3회차면은 저희 교감 선생님까지 교감실에서 인사를 드리고 한번 이야기 나누고 가셔야 되고요. 4회 적발에는 생활교육위원회 회부가 됩니다. 근데 교실 흡연이 거의 없는데 만약 교실 흡연을 하게 되면 1회 적발부터 바로 2회 적발에 해당하는 징계가 나누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담배를 안 폈는데 주머니에 담배가 있었다. 그럼 저희 학교는 담배 핀 걸로 간주를 해서 바로 흡연 1회차로 넘깁니다. 담배 피는 친구 옆에 그냥 서 있었다. 이것도 동조행위로 저희는 흡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옆에 있지 말라고 꼭 전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학생이 화장실에 나왔는데 연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냄새도 나고 얘가 나오는데 저희는 의심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학생 동의를 구해서 측정기를 시행하는데 학생이 정당한 사유가 아닌데 거절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고 흡연으로 간주를 합니다. 교복입니다. 벌점이 제일 많이 붙는 부분이 교복인데요. 자, 이 하복, 이 생활복이랑 이 하복 바지 위에 이제는 외투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투를 입기 전에 반드시 저 하복 상태와 동복 상태 위에 외투를 입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가을철에는 동복 마이는 입기 힘들잖아요. 더우니까. 그럼 저 마위만 벗은 상태에서 넥타이 조끼까지 입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외투를 허용하고 있고요. 슬리퍼 안 됩니다. 그리고 샌들도 안 되고요. 크록스 안 됩니다. 다 벌점에 해당하는 항목들입니다. 좀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네, 이상으로 생활지도부에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부모님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학부모 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장소에서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님들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모두 다 마치시고요. 학과 소개 및 학부모의 조직 장소로 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스마트 건설정보과는 3관 4층 토목 도면 해석과 제도 실습실로 이동을 해주시고 디지털 건축과는 3관 3층 건축 디자인 실습실 1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스마트 융합 기계과는 4관 2층 3D 프린터 실습실에서 학부모회를 조직하게 되고요. 스마트 전자과는 본관으로 이동하셔서 본관 4층 3전자비 교실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과는 본관 4층 3자동차 A 교실에서 학부모회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컴퓨터 과학과는 4관 6층 응용 프로그래밍 실습실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